해피엔드 볼까요? 나미비아의 사막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이번 읽고 보고에선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둘 다 일본 영화고 나미비아의 사막이라는 영화와 해피엔드라는 영화입니다. 해피엔드는 제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영화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 너무 좋았어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만 아는 가수가 유명해지면 괜히 섭섭한 느낌? 그런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좋은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뭔가 감상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은데 솔직히 작년에 봤던 영화라 그런지 흐릿한 이미지만 제 머리에 남아있고 거의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미비아의 사막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도 제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국내 개봉을 하면서 감독님도 내한을 해서 GV를 했었는데 그걸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번에 못 갔는데 딱 그 기간에 GV를 보러 가서 그 아쉬운 마음을 약간은 달래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나미비아의 사막도 정말 전 재밌게 봤습니다. 나미비아의 사막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영화는 보러 가기 전에 뭔가 각오를 하고 보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메인 캐릭터가 보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라고 듣고 갔었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봤을 때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은 했었고요. 일단 영화 줄거리 얘기 잠시만 해보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가치관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소녀 카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뭔가 연애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번에 두 명을 만나기도 하고 일에 있어서도 굉장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카나라는 캐릭터를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보기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다이나믹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펼쳐지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연 배우인 카와이 유미 배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 많은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에서 한번 본 게 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영화와 그 썸머 필름을 타고에서 나온 역할이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여가지고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저에겐 새로운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사람의 캐릭터가 그 영화를 이끌어갈 때 차력쇼 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굉장히 과하고 다이나믹한 연기를 선보이는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미용실 가면은 머리 막 애매하게 조금만 잘라오면은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아니 그 돈 주고 아깝게 그렇게밖에 안 잘랐냐고 더 바짝 깎아야지 이런 얘기 듣는데 연기도 뭔가 배우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연기 잘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나미비아의 사막에서 이 카와이 유미라는 배우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2시간이 넘는 영화가 한 사람의 캐릭터로 거의 이끌어져 가는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건 굉장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연기를 잘해서일 수도 있고 배우의 마스크도 전형적이지 않으면서 매력적이었던 게 제가 그렇게 느끼도록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이 카와이 유미라는 배우를 2시간 동안 영화관에서 이렇게 쭉 본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같은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되게 지루한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가 2시간이 넘어가면 좀 피로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도 솔직히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감독의 의도가 다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태풍 클럽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자꾸만 잘못 분출되는 카나의 에너지가 이 태풍 클럽 영화의 전체에 흐르는 그 분출되는 에너지랑 뭔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카나라는 캐릭터는 이제 20대 성인이고 태풍 클럽은 이제 10대 아이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 자라지 못한 인격체들을 다루는 영화라고 느껴졌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표현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롱테이크의 느린 호흡으로 잔잔한 느낌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느린 호흡의 영화였고 그 한 인물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템포가 꽤나 느리다 보니까 제가 보통
보통 영화 볼 때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생각을 멈추고 그 영화에 몸을 싣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볼 때 화면이 약간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들은 어떤 의도로 이 감독이 넣었을까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영화를 좋아하시고 저보다 많이 보신 분들은 훨씬 빠른 템포의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멀티태스킹 하면서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역량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템포의 영화가 되어서야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재미도 저는 있었던 것 같고, 또 되게 신기했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의 프레임 안에 의도적으로 또 다른 프레임을 넣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영화 다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관객으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좀 깨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되게 저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들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GV에서 어떤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에 많이 등장한 배우들이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혹시 뭔가 다른 의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감독님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다만 그런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나미비아의 사막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그 관객들한테 자랑을 하듯이 해맑게 이야기했는데, 되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감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가고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사코라는 영화에 나온 카라타 에리카라는 배우도 이번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은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진짜 좋았습니다. 보면서 이 영화 좋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인물을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려내는 작품이고, 그 인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하기 쉬운 그런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카와유미라는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또 그 캐릭터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살아 숨쉬도록 연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는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음악들이 뭔가 전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귀를 사로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약간 뻔하지 않은 느낌의 음악들이 조금 더 이 카나라는 캐릭터를 더욱더 카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극장에 걸려 있는데 시간이 맞으시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매력적인 배우를 큰 화면으로 보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카와이 유미 배우가 출연한 르누아르라는 또 다른 작품이 칸 영화제 아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히 또 그 영화도 기대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요즘 화제의 작품 해피엔드 얘기를 또 잠시 해보자면, 정말 분위기가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주 큰 지진에 대한 공포로 그 사회 전체가 매우 어수선한 그런 근미래 일본이 배경이고요. 거기서 유타와 코우라는 두 고등학생을 주로 다루는 그런 영화예요. 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AI를 이용한 감시 체제가 도입이 되고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주인공들을 다루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영화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약간 흐름에서 허술한 지점들이 조금 있다라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서 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고, 재관람했을 때는 전체적인 줄거리보다는 오히려 그 인물에 집중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지 훨씬 더 좋은 영화로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사회적인 맥락과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영화 주인공들이 제1교포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 이주해온 친구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총리라든지 또 학교 교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야기들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막 엄청 새롭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어서 크게 감흥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것들과 친구들 간의 우정, 낭만,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영화가 훨씬 더 저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영화는
보면 우정과 청춘을 다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지내던 두 친구가 어떻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아련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미래라고 했지만 당장 오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었고, 어둠이 되게 잘 표현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 가라앉아 있는 그 밤 공기가 이 영화의 화면들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이 영화의 밤에 젖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타노 타케시 감독의 키즈 리턴이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 영화도 두 명의 친구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정말 재밌으니까 그 영화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나미비아의 사막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이야기를 했던 소마이 신지 감독의 태풍 클럽이라는 영화가 이 영화에서도 생각이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본의 청춘 영화들은 결국엔 태풍 클럽의 아들과 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태풍 클럽이라는 영화가 저한테 줬던 인상이 강렬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 태풍 클럽에서 느껴지는 그 10대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잘 전달되었고 좋았어요. 디제잉을 하는 두 명의 고등학생을 다루다 보니 비트감이 좋은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건 진짜 좋은 스피커를 가진 영화관에서 보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좋은 영화들이 그렇듯 오프닝과 엔딩이 정말 좋았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봐도 쉽게 고르지 못할 정도로 둘 다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장면들이 편한 말로 해서 굉장히 간지가 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좋았던 영화였고요. 이 영화도 영화관에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월간 읽고 보고로 매달 읽고 보고 시리즈를 진행하다가 월 초에 봤던 작품들은 월말에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인상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영화나 책을 보고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즉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볼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